예, 지금 뭐 계속하고 있는지 끝낸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텔레비 연속극이 한때 화제가 되었었죠. 그러니까 이제 재벌집에서 그, 그 부를 쌓고 그런 과정에서 다른 사람한테 이제 악업을 지고 몹쓸 좀 했는데 그런 피해를 당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 사람의 그 재벌집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 집안을 예, 뭐 어떻게 하는지는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몰락시키든지 어떻게 하는지 합니다. 이제 그런 이런 얘기는 제가 이제 그 생애를 넘는 경험에서 지혜를 구하다라고 그 해설에 나오는 그 책에서도 썼듯이 이렇게 한 집안에서 그 어떤 다른 집안 사람들한테 악업을 짓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쪽으로 이제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이 집안이 이제 그러니까 그 집안이 안 좋은 업이 쌓이면 집안이 망한다. 그게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 인연이 깊이 맺어지다가 여기 그 나쁜 해를 당한 집안이 영원히 이쪽 집안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이 집안에 반감을 갖게 돼가지고 그렇게 돼서 집안이 몰락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는 이제 최근에도 뭐 외국에서도 나오죠. 영국에서 그 해리 왕자인가? 그 지금 찰스 국왕의 동생이죠. 동생이냐 아들이죠. 그러니까 윌리엄 왕세손이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해리 왕자라는 사람이 뭐 다른 인종 사람 좀 이제 영국의 인종이 아닌 사람하고 아마 결혼을 했죠. 그래 놓고서 하는 말이 뭐 왕실에 인종차별이 있다 그런 소리 합니다. 아니 왕실이라는 것 자체가 혈통차별을 하는 건데 근데 하여튼 좀 뭐 어떻게 보면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좀 말이 안 되는 걸로 자꾸 이제 왕실을 이제 좀 문제를 밝히는 걸로다가 그렇게 자기 유명세를 얻어서 책을 이제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또 이 해리 왕자 이런 사람도 결국 영국 왕실 또 얼마나 또 그 여태 이어오면서 사람들한테 그런 좀 몹쓸 일을 좀 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 더욱더 근래에 또 일이 생겼죠.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재가 이건 뭐 우리가 명백하죠. 이제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비단 광주 사태 말고도 뭐 여러 그 지위에 오르고 그럴 때까지 얼마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해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손이 전두환 가문의 이제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마약하고 그런 집안 망신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그냥 우리 집안은 나쁜 집안이다 막 그렇게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니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역시 뭐 몰락했는이라고 말할 것도 없지만은 하여튼 좀 그 집안에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런 일들은 특히 또 아주 구조적으로 제가 또 이미 서술한 게 있습니다. 그 신미대사와 훈민정음 창제라는 책에서 이제 조선 왕조는 애초부터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이렇게 여기까지가 고려의 영역이죠. 고려.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그 고려의 영역이었는데 그 함경도 이쪽 지방 그 여진족과 그런 이제 북방민족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제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갔었죠. 이제 그 원나라의 지역이었지만은 그 이전에 송나라와 금나라가 있을 때도 이쪽은 금나라가 지배하던 지방이었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조선에 들어와 가지고 이쪽의 세력이었던 이성계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고려를 점령해 가지고 조선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보면은 어디 쪽에서 이제 이성계 스스로가 여진족이라고도 그러고 또 어디 쪽에 어쨌든 역사 기록에는 이성계는
전주이 씨였는데 이제 이쪽에서 박해를 받아서 이제 일로 가가지고 이쪽 여진족을 이제 다스려가지고 이쪽에서 신망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하튼간에 이제 이성계의 집안은 그 이쪽 세력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쪽에서 세력을 얻었으니까 이제 뭐 그 신분 세탁을 했던지 원래 여진족이든지 그건 하여튼 중요하지 않고, 그런데 의견 중에 또 이런 쪽이라고 믿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건 이렇게 조선이 이렇게 건국이 된 거는, 건국된 다음에 함경도 지방의 온돌 같은 것이 이제 이렇게 남한 전체에 퍼졌듯이, 그건 물론 좋은 풍습이었으니까. 근데 중국의 이제 만주족이 변발 뭐 머리 끝 닦는 거 그런 것처럼 강제로 한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어쨌든 북방의 풍습이 많이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 조선이 이렇게 건국이 된 거는 중국의 원나라, 시대는 그 이전과 후지만 중국의 원나라와 청나라가, 원나라의 이쪽까지도 이제 중국 땅을 그린다면은, 원나라 이제 몽고 지역이었는데 원래는 이쪽은 중국 땅이 아니었죠. 그런데 몽고 사람들이 이제 중국을 점령하니까 한 나라가 됐고, 그 이후로 다시 이제 몽고 세력이 패퇴된 다음에는 이쪽이 중국 땅이 이제 된 거죠, 이제. 그런데 원나라에서 명나라가 갈 때는 이제 아마 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사실 몽고나 이제 그 여진이는 사실 비슷하게 청나라 황후도 몽고 출신이었다고도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상 뭐 서로 통하는 곳이었으니까, 청나라 때는 이제 그때까지 명나라의 어떤 영토는 이쪽이었지만은 청나라 이쪽 만주하고 몽고까지 전부 합쳐서 이제 그 청나라였는데, 나중에 청나라 망한 다음에 이쪽 지역을 다 통합해가지고 중국이 아주 큰 나라가 된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몽고와 여진의 지방, 이제 몽고 사막, 내몽고 지역이죠. 지금도 외몽고는 독립국가지만 내몽고 지역이 더 넓죠. 그리고 만주 지역, 이게 다 중국 영토가 된 거죠.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닮은 꼴이죠. 그러니까 그저 고려 때까지는, 신라 고려 때까지는 이 완전히 반도인 이 남쪽 지방만 이제 한민족 땅이었지만, 이쪽 지방 사람들이 이걸 점령해가지고, 처음엔 여기서 이쪽을 점령했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이제 나중에 이렇게 통합이 된 다음에는 이쪽까지도 이제 조선의 국토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왕실과 그런데 신하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왕실은 그러니까 이쪽에 기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뿌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근데 주로 신하들, 관료들은, 지식인들은 이쪽 고려 지방에서 있는 사람이죠. 당연히. 이쪽에 무슨 인재가 있겠습니까? 싸움하고 그냥 무식하고 이런 북방 이쪽에.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있던 사람들인데, 마치 이것은 중국에서도 이제 원이나 청에서 몽고나 여진 쪽이 이제 중원을 점령했다 하더라도 그 나라를 다스리는 지식을 이제 제공한 쪽은 이제 한족, 이제 이쪽 지방의 사람들이었던 거,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도 이쪽 반도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신료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왕과 신하들이 이렇게 완전히 동일적 집단은 아닌, 같은 부류 집단은 아닌 왕실과 신하들, 사대부들의 이제 그런 두 세력이 서로 연합한 것이 바로 조선 국가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왕권과 신권의 그런 조선사를 보면 많이 얘기를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조선의 왕들 중에서 태조는 건국하고 싸움하니까
피치 못하게 뭐 사람을 죽이고 그런 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보다는 우리가 드라마 이런 데서도 봤듯이 태종과 그리고 세조 두 사람이 아주 사람을 굉장히 많이 죽였습니다. 그것도 이제 뭐 전쟁에서 임으로 뭐 인연이 먼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가까이서 보필하는 신하들. 그러니까 태종은 세종의 아버지가 너무 이제 큰 가문이라고 해서 갖은 구실을 갖춰서 이제 죽이고 기타 여러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왕자인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그리고 세조는 신하들 우리가 다 잘 아는 단종을 다시 옹립하려는 그런 신하들을 다 사육시내하고 죽였죠. 근데 태종이 왕권을 강화하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태조 이성계의 막내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었죠. 이제 어린 왕을 세우려고 하는 거, 이거는 중국의 청나라 이쪽에서도 드라마에 거기서도 나옵니다. 한족 신하들이 되도록이면 어린 왕자를 세워가지고 이제 한족의 풍습에 맞게 그렇게 이제 황제를 이제 길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똑같은 게 이제 되도록 어린 왕을 세워가지고 신하들이 이제 국가의 기틀을 잡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신권 정치를 이제 정도전 일파가 이제 신권 정치를 하려고 했는데, 태종이 그것을 이방원이 그걸 막고 이제 정도전과 어린 왕자들을 죽이고 자기가 이제 성인이 돼서 자기 정치 능력 있는 자기가 직접 통치하겠다 해가지고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세조 이야기도 우리는 흔히 절개를 지키느냐 신리를 지키느냐 그런 얘기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다시 단종을 세워가지고 어린 단종을 세워가지고 그때 김종서라든지 여러 신하들이 권력 경쟁이 강했죠. 그래가지고 신권 정치가 다시 또 서서히 돼가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세조 스스로 정치 능력이 있는 성인 세조가 이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가 다시 왕이 되려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순수하게 정치적으로 한번 보면은 뭐 왕권 정치냐 신권 정치냐 싸움인데, 마치 지금 이제 좌파 우파 이데올로기로 싸우는 것처럼, 아니 왕권이 되고 신권이 되고 이런 그런 이데올로기 이념 가지고 이렇게 서로 목숨 걸고 싸운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엔 왕족 요 세력은 이제 북방제 뭐 여진족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 그쪽 세력이고, 신하 세력은 이제 반도에서의 지식인들 그런 세력이죠. 알기 쉽게 이제 중국의 예를 들면은 그야말로 만주 몽고족 유목민족과 한족의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유목민족이 황제가 됐는데 신하들은 한족이 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나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력들이 누가 더 이 조선의 권리를 잡느냐 이런 거죠. 근데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사람들을 죽여놓고 어떻게 됐나 조선 왕조가. 물론 500년 잘 이어왔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우리 역사에서 보듯이 태종과 세조가 그렇게 왕권 정치를 연장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자꾸 예종 1년 만에 구성정도 어느 정도는 해먹었지만 역시 젊은 나이에 이렇게 이상하게 왕들이 젊은 나이에 다 죽고, 그래가지고 결국엔 신권 정치 그걸로 다 넘어갔죠. 그러니까 조선 중후반기로. 그러면서 제가 이 책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영혼 자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혈육은 이제 지구상의 혈연으로는 계속 이어졌지만은 영혼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조선 중기 이후로는 뭐 사실상 왕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신권 정치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울막하고, 물론 중간에 또 절대주의 숙종의 뭐 그런 전제 정치도 있었다고 하지만은, 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신권 정치가 항상 조선 중후반은 계속 나아갔고, 그리고 그 특히 이제 이것이 계속 나아가다가 고종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대한제국을 세웠죠. 이 대한제국은 뭐냐면은, 요 한이라는 말은 삼한이라도 있듯이 마한, 진한, 변한이 있듯이 이게 한반도의 남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조선은 한반도의 북쪽을 얘기한 건, 그래서 건국이 된 나라인데, 어? 우리가 고조선도 북쪽이고 이성계 스스로도 북쪽 출신이고, 어떻게 조선을 이어온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이라고 했느냐. 이미 그러니까 그때는 왕실의 영혼들이 다 이쪽 반도인 이쪽으로 다 넘어간 지 오래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왕실의 원수가 태어나가지고 뭐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태종과 세조가 그렇게 삶을 죽였으니 그 원수들이 뭐 엄청나죠. 조선 왕실이. 그 사람들 다 어디서, 그에다가 삼족을 멸하고 구족을 멸했으니 뭐 가까운 친척 태어날 것도 별로 없죠. 어? 그래서 그 영혼이 안 태어나냐?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삼족을 멸했으니까 태어날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또 왕실에 또 태어나죠. 그래가지고 재벌집 막내 아들, 전두환 손자, 해리 왕자 이런 식의 비슷한 경우로 왕실의 영혼들은 전부 이미 이제 사대부 이제 그쪽 계층으로 다 넘어갔죠.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에는 나라 자체가 바뀐 거죠. 대한제국이란 거는 그 이제 남쪽 중심의 그런 나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대방어 분단했을 때도 북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조선을 잇고 남한은 대한민국이라고 남쪽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분단은 우연이 아니라 다 이런 국절들이 다 있어서 나온 겁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이런 업보야와 그런 거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제 역사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 이것도 뭐 친일 전체를 보면 뭐 그렇게 틀린 게 아니니까, 그렇게 잘못 어긋난 게 아니니까. 하지만 여하튼 우리가 여기서 주되게 얘기한 거는, 이런 이제 그 어느 세력이 그걸 강화하려고 반대 세력을 없앤다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족을 멸하고 중국의 경우 구족을 멸했어도 이제 이게 안 됩니다. 아, 근데 이 제목 관한 거 이렇게 안 했네요. 그러니까 우리 진보정당에 정의당의 민주신당이라고 했죠, 그래? 그 양대 이제 큰 정당 말고도 이 진보정당이 그 진보정당도 마음이 맞지 않아 두 가지가 있었죠. 민주신당, 정의당이 있고 이제 통합진보당, 진보당 이 두 당이 있었죠. 이게 합쳐서 하다가 이게 결국은 갈라지고, 그리고 이게 이쪽 진보당, 통합진보당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너무 이제 친북 그런 것이 너무 노골적이다 보니까 이쪽도 이제 이 친북이라고는 너무 흔한 말이니까 종북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우리는 그런 건 아니다 해가지고 이쪽하고도 갈라서고, 박근혜 정권 때 여기서 이제 그 해산을 결국은 명했죠. 그런데 이 해산에 이제 당시 이제 보수정당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이쪽 더민당 쪽도 찬성을 했죠. 그래서 해체를 했는데, 해체된 이 당은 계속 이제, 그렇다고 이 당 사람들이 뭐 사라집니까? 박정희 때라든지 조선시대 때까지는 이제 사람들을 죽였지만은, 죽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결국은 살아나는 것인데, 물론 또 20, 30년이 세월이 또 지나가야 되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멀쩡히 다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서 이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 통합진보당 해체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 딴 거 뭘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특히 보통 사람보다 열정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수만 명만 이 사람 이쪽 당에 지지하는 사람들 생각을 해도 그 마음을 합쳐도 전부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 가입해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합쳐서 이제 그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하면은 얼마든지 주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먼저 얘기한 그런 업보적인 거하고도 같지만 이건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통진당을 죽였지만 그 거기에 해당하는 그 영적 이제 영혼이 아니라 그런 자연인들은 다 살아가지고 그 정치적 욕망이 강하고 그러니까 그 더불어민주당에 많이 가입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정신 우리 한반도 인구 전체에서 그런 정신은 결코 이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영향력을 이제 현실 정치에 이제 가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민주당은 그전에도 물론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만 근래에 와서 더욱더 그러니까 어떤 상대적인 집권 이쪽 상대 정당 국민의힘당이죠 지금은 그쪽하고 이겨서 권력을 잡는 것 그것보다 우선해가지고 자기네들 색채가 더 선명진보 소위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을 더 우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문재인 정권 초기에는 그야말로 대통령감 되는 후보가 한 대여섯 명 되는 아주 그냥 뭐 든든하게 계속 이해찬 대표가 말하듯이 20년을 집권하겠다 그런 야망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냥 거기 지도자들의 이런저런 이유로 다 그냥 우수수 떨어지고 오로지 이재명 후보 한 사람 지금 대표 한 사람만 그냥 대안 없이 그냥 붙들고 늘어지죠.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난하는 여러 가지 그냥 뭐 좀 사람들과의 문제, 어떤 문제, 뭐 거칠은 어떤 언행. 근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재명 후보 대표를 지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더 이제 색채가 강한 이제 레디컬, 강성좌파 좀 harsh라고 할까 영어로? 네, 거칠고 뭐 레디컬하다 뭐 어쨌든 간에 거칠고 와일드하고 그런 추진력 있고 좋은 말로는 그런 이제 어떤 진보 그 정치를 하려면 이재명 대표와 같이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좀 뭔가 같이 한이 좀 맺히고 좀 이제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우유부단하고 원만한 사람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런 이제 통합진보당의 어떤 완전히 그 망령 어떤 그런 정신이 통민주당을 장악해서 민주당은 이제 어떤 다른 대안이 없는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당이 되고 적어도 보면은 어떻게 민주당이 굉장한 어떤 이재명 대표하고 필적하는 또 하나의 어떤 이제 좀 거칠게 살아온 비난하는 사람 쪽에서는 막사니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그런 사람이 또 발굴해가지고 막사니급의 그런 대안을 찾는 데는 혹시 모르겠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여튼 결국엔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이렇게 서로 다른 정신들 정신 집단들 이 생각을 다른 집단들은 그러니까 서로 타협의 길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가장 다수를 가진 온건한 이제 우리 한반도 민족의 정신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약화된 상황에서 민족 전체의 전통이 사라진 상태에서는 결국 이렇게 소수적인 이제 뭐 여진족, 토착외고 이렇게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부분적인 과격 세력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정치를 이제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앞으로 지금은 하여튼 여기는 그렇다는 얘기뿐이고 어떤 대책은 항상 얘기 못합니다. 통진당의 망령을 어떤 치유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앞으로 우리가 연구해야 할 그러한 과제가 되겠습니다.